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빌려가지고 3천만 원 이거 뭐 기계 사야 되죠. 사무실 얻어야 되고 뭐 돈도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주식에 투자가 또 보름 만에 1,000만 원 날리 먹었네. 이야, 이 미천의 3분의 1을 날리 먹고 나니까 죽겠더라고,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신이 있으면 되겠더라고, 이게.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열기가 뜨겁네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쭉 보니까 제가 이름이 조옥래인데 조옥래답게 살아갈 궁리를 참 게을리하지 않았더라. 나답게 살아갈 궁리. 지내고 보니까 저는 골프도 못 치고 뭐 운전도 못 해요. 뭐 운전 못하면 뭐 뛰어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개짜라는 표현을 제보고 많이 합니다. 잡놈, 저는 스스로 잡놈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이것저것 막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 개짜 살아본 인생 이야기를 짧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버튼식 전화기가 막 보급됐죠. 그때 전화가 엄청. 그래서 저는 원래 경북대학교 전작과를 나와가지고 삼성 반도체 통신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었습니다. 3년 있다가 뛰쳐나왔어요. 존재감이 없어. 부속품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제가 92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창업할 때 어땠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집에 이게 다이얼 전화기였는데 90대 초반에 버튼식 전화기가 막 보급됐죠. 그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됐죠. 제가 그때 삼성 반도체 통신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 전화가 많이 보급되니까 교환기를 그때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이를 가지고 이벤처 회장께서 반도체 투자를 해가 지금의 삼성전자죠. 예. 그래 너무 좀 부속품 같아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갔는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도 나오고 참 환경이 안 좋습니다만 제 숨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전화가 많이 보급되었으니까 이 유선의 망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써보시던 700 서비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전화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농수산물 시세, 이런 거 700에 번호를 누르면은 지역만 누르고 품만 누르면 바로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획기적이었어요. 이걸 이제 민간에 개방을 해줬어요. 민간인들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더 좋은 거는, 그럼 정부 이용료는 전화 요금 받을 때 우리가 받아준다. 10%만 떼가고, 수급할 걱정이 없죠.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죠. 33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빌려가지고, 3천만 원 이거 뭐 기계 사야 되죠. 사무실 얻어야 되고, 뭐 돈도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주식에 투자가 또 보름 만에 1,000만 원 날리 먹었네. 이야, 이 미천의 3분의 1을 날리 먹고 나니까 죽겠더라고,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신이 있으면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뭘 가지고 시작했냐면요. 옛날에 다방에 가면 잿더리 있죠. 요 100원 딱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이거를 전화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잘 받았죠. 700-8484. 이 8484라는 이 전화번호를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이제. 사무실도 없고, 기계도 예상하러 사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PC가 286 PC를 가지고 왔어. 정말 중도작동했습니다. 이때 제가 얻은 게 자기 확신이 제일 큰 미천이다 하는 거 있고, 이때 제가 얻은 제 좌우명이 불광불급이었습니다. 미쳐 날때에서 해보니까 되더라.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좀 느리고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미친 날때인 거는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미치거나 남의 이야기 들은 건 다 실패했어요. 또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이 8484라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 홍보를 하는 거죠. 전단집이 가지고 술집, 사창가 막 혼자 뿌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재미를 보는 운세라도 뭔가 신뢰를 줘야 되겠다. 우리 전보러 가면 마주보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목소리에 신뢰를 줘야 되겠다. 그때 60분짜리 테이프 10개였습니다. 10개. 그 총론은 이제 걸걸한 도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판관포청천 드라마 있었죠, 옛날에. 그 선물을 썼어요, 비싸게. 10분에 20만 원을 주고. 강론은 이제 깨꼬리 같은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때 달려라, 하니, 뭐 이런
이름도 안 해주면서 손정아씨라고 써가지고. 제가 인상이 나쁘진 않으니까 예상으로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때 60분짜리 테이프 10개였습니다, 10개. 이게 나중에 대구 경북에서 좀 히트를 치니까 뭐 서울 쪽, 부산 쪽에 좀 뭐 팔아라 그래가지고 테이프 10개 복사해주고 매출액 15%를 받고 했죠. 그때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700-8484에 전화를 걸면은 안내에 따라서는 생년월일을 이제 누릅니다. 3분에 300원인데 이거 전화요금 낼 때 같이 내요. 그럼 10%를 전화국에서 가져가고 90%를 내 통장에 넣어줘. 수금할 걱정이 없잖아요. 이게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게 전화해가지고 자기 생년월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쭉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8천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운세는 확률이라. 이 빅데이터로 인해가지고요. 이게 옛날에 주역으로 풀어놓은 운세는 빅데이터라는데 중국에서 나온 게. 100명이 전화를 하면은 50명은 맞고 50명은 안 맞대요. 그럼 한 번 맞는 사람은 계속 맞대요. 고정 고객이 쌓이는 게 진짜. 재미로 보는 운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망해도 또 3개월은 남아있네. 이게 전화요금 9불째 아닙니까? 나이는 35살이고. 뭐, 흥청망청, 뭐, 룸살롱 가고, 뭐, 그때 뭐,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하니까, 야, 이 젊은 놈 일하다가 폐인 되겠더라고,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 이게. 그때 제가, 야, 돈을 잘못 쓰면 이게 참, 이상해지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자, 여러분, 90년대 중반에 자동 음닦기가 유행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자동 응답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핵심 부품을. 이때는 좀 풍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94년 9월 10일자에 보면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걸 개발했죠, 이게. 근데 처음으로. 근데 망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삼성전자, LG전자, 사라진 삼포정보통신. 옛날 삼포정보도 있었죠.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핵심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조립해서 자기 상표를 붙이 팔아요. 이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근데 이 첫 실패가 굉장히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된 게 뭘 하더라도 돈이 많은 기업이나 덩치 큰 놈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성도를, 디테일을 더해서 완성도를 높여놔야 되겠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뭔가 안 되는 게 이 사회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망했는데, 그래도 팔자팔자는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세 서비스.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죠. 삐삐를 호출하면 음악이 나오도록 만들어줬어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자기 방에다 음악 넣으면은 전화하면 음악 나가죠. 자기는 못 듣고. 역발생이니까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들려서 보자.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삐삐가 사라졌잖아요. 처음에 대기업에 망하고 두 번째는 기계가 사라져서 망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CT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나왔죠. 핸드폰이 나오는데 핸드폰 처음에 여러분 이게 등장했을 때 모토로라 폰 컸죠, 그죠? 통화하지도 않으면서 과시용어로 하고 이랬잖아요. 획기적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 배열 소리가 딱 울리면은 음성이 나오는데 음악을 들려주보자. 내 마음을 소리로 전달해주보자. 그때는 여러분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카톡이니 밴드니 이메일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소리로 한번 전달해주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700-542 하는 걸. 옛날에 꽤 유명했습니다. 이 광고가 안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상한데. 이러면 미천을 다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지금 유명한 이정재, 이나영부터 해갖고 유명한 이 스타들을 그때 제가 542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542 하는 이 짧게 소리를 내는 이게 징글이라 하거든요. 이 짧게 소리를 소리를 계속 이제 해보시죠. 제가 이제 쭉 해보겠습니다. 아까 운세나 한번 들려드릴까? 네. 소리 좀 큽니다. 나의 운세는 평면적으로는 큰 발전을 맞든 안 맞든 있어 보이죠?
복사 목소리에 BGM이 쫙 깔리고 하니까 맞더나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앞서 이 삐삐 인사말 녹음은 이깁니다. 보통 불러봐 크리스마스 삐삐 인사말 어디서 가오르스니 이 무슨 뜻이냐면 98년도 12월 달에 나가는 건데 여러분 그때마다라도 그리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서 카드를 썼죠 예전에. 그죠? 집집마다 카드 배달해 줬잖아요. 다 이 잘못이나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건데 옛날에 다 카드 보냈잖아요 이게 써가지고. 이 광고 카드 쓰지 말고 700-545 눌러가지고 음악 선곡해가지고 자기 삐삐방에다가 딱 넣으면 삐삐 호처럼 음악이 난단 말이에요. 캐롤송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참 썰렁하다. 예리하십니다. 망했으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박사분도 많으시다 그러는데 이 망했어요. 이게 지금 컬러링입니다. 컬러링. 그렇죠. 그러고 CT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소리를 벨 소리가 울렸을 때 딱 받았을 때 목소리가 아니고 음악을 들려주보자. 우리나라 여러분 술시장 뭡니까? 이 전부 다 아이오판입니다. 그렇죠? 녹색병. 네. 전부 녹색병입니다. 그럼 우리가 술도 음식인데 돈 주고 사 먹는데 좀 맛으로 먹고 제대로 먹자. 그래서 최근에 차별화를 해가 나온 게 이깁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소리를 벨 소리가 울렸을 때 딱 받았을 때 목소리가 아니고 음악을 들려주보자. 이것도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 내가 당신의 얼굴도 잘 모르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 건데요. 광고 재밌죠? 모델이 공효진입니다. 이 광고 때문에 떴는데 아직도 자기를 괴롭히는 광고라 그래요. 이 음악이 화이트라는 가수의 사랑 그대로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사랑 고백할 때 많이 들려줬어요. 갑자기 도서관에서 TV 자다가 벨소리를 줘서 받아보니까 음악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때 카피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들려줄 수는 있다.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풍령, 이게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국에서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 545가 좋은 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핵심 부품 개발하는 사이에 좋은 번호를 다 가져가고 옛날에 아싸 노래방 기계가 유행했죠. 예전에 도입할 때. 그래서 545 밑에다가 아싸 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국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소리를 작게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추풍령 휴게소에서 야매로 하는 분인데 25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잖아요. 545. 그래서 이 징글이라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짧게 계속 이야기하면 이 각인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IMF 때 이거 엄청난 돈을 썼어요. 숫자를 알리기 위해서. 왜? 제가 처음에 2천만 원가 창업해가지고 나름대로 음악을 듣는 걸 들려주자 해가 성공한 거는 일반 전화선이만 깔려 있을 때니까, 그죠? 근데 핸드폰이 이제 보급되니까 무슨 인터넷만 개방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쓰기 전에 예전에 핸드폰 썼죠, 그죠? 그 안에 이렇게 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011 가입자는 네이트라는 키를 눌렀죠. 네. 안에 벨 소리 게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016 가입자는 매지겐. 이 동사는 자기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원키를 누르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포탈인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숫자를 누르고 들어가죠. 그럼 저는 이제 숫자를 알려놓고 국가에서 뭔가 이 정책이 딱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전문 업체만 입점만 시키면 된다, 그죠? 백화점 하나 지나고 입점시키듯이 하는데 안 돼, 개방이 안 돼. 결정적인 거는 국가에서 지능망 서비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700-545 앞에 060을 붙이래요. 이거 사과하지 마라 소리거든요. 또 망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망했네. 처음에 대기업에 망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사라지는 망하고, 국가 정책이 망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특히 젊은 애들인데 스케일업이에요, 스케일업.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해서 실패하고 다시 딛고 일어서고 이래가지고 이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좀 큰 기업들 뭘 좀 해보려니까 대기업이 진출하고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대전 충남 지역에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제가 제일 살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세상 일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정해진 건 없다.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함안이고 대학을 경북대학교 나와가지고 IT 기반의 이 컨텐츠 작업을 하다가 소주 회사를 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까 다른 발걸음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이래 갔거든요, 이게. 우리는 뭔가 마치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코스로 어떤 속도로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소주 회사를 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소리를 가지고 돈을 벌었죠. 음악을 내가 듣는 걸 들려준다는 거. 그때 제가 회사 슬로건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걸 상표 등록해 놨습니다.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아니,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소리나 술이나 뭐, 별거 있겠나. 바로도 비슷하죠. 소리나 술이나. 이거 제가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이고 서비스업이고, 이거 제조업인데, 타겟이 같잖아요, 대중. 대중이 같으니까, 타겟이 같으니까 대중을 상대로 제품을 잘 만들고, 뭐, 영업, 홍보, 마케팅 잘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 제가 지내고 보니까 뭐 2천만 원가 창업해가지고, 그 미천도 아니거든요. 사무실도 없이. 애 침대 밑에 기계를 놓고 286PC를 빌리고. 근데 그 전화선이 많이 깔려있으니까 이 제일 큰 미천이 자기 확신이었고. 이건 내가 소리를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수린들 뭐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가운데고. 개조선 항특기는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만 제가 맨발로 걸어보니까 좋고 다른 사람이 한번 걸어본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가운데라.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면 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운데를 놔주고 격까지 막 함몰되다 보면 제대로 못하거든요. 제가 제조 경험도 없고 소위 말해서 충청도, 그러니까 저는 경남 쪽 아닙니까? 무학 소주를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이 인수하면 기분 나빠서 술 안 먹습니다. 그게 소주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다 제조 경험도 없죠.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소주 회사를 샀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실패를 했던 게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실패를 했던 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기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제조 기반을 해가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면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썼고. 그래서 소주 회사를 샀습니다. 예. 사가지고, 어렵습니다만 지금 안마하고 잘 있습니다. 예. 있고.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오투린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특허를 받았어요. 오투린 맞죠? 예, 이제 우리 함께 먹자. 술 맛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지금 수도권 중심이고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2천만 원가 창업해갖고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만 늘 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주류업계는요, 하이트 진로 롯데가 지금 1등, 2등입니다. 다 지고 있어요. 그 대기업들이. 광고를 융당 품격으로 해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여기 뭐 산소를 집어넣고 뭐 술이 마시고 어떻고 무엇입니까? 주는 대로 먹고 섞어 먹고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개 회사가 소주 점유율이 80% 넘어요. 또 맥주를 만들어내요. 섞어 먹어요, 처음부터. 국민 건강에 의무가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저는 이걸 한번 깨보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늘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품을 좀 제대로 만들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건 저희 회사가 올해 50년 된 회사이거든요. 지역을 기반으로 해.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앞으로는 정유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예, 사락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지금 서울에는 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 정유주인데 33도 소주인데 위스키 맛도 나고 색깔도 그래요. 향도 있고. 옥고통에 한 2년 넣었다가 빼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에 보리밭에 눈이 내릴 때 소리 사락사락. 6월달 보리가 자라서 바람에 일리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당깁니다. 예? 예, 이 보리의 사계절이고. 맛있어요. 제가 술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실패를 했을 때가
그 진입장벽 없이 대기업 때문에 망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 큰 기업이나 덩치 큰 기업이나 돈이 많은 데서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한 32,000평쯤 됩니다. 공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정류식 설비가 있어요, 또. 그리고 쌀이나 보리를 쪄서, 그렇게 쪄서 뭐 이렇게 꼬두밥 쪄가지고 정류해가 원액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 터가 늘으니까 원액을 계속 생산해서 보관해라. 오크통에 2년 숙성했다 꺼내갔다 탱크에 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대는 몰라도 우리 자식이나 손자가 덕을 볼 것이다. 해서 그 원액이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못 따라와요. 원액은 시간이 가야 맛이 나거든요. 희망이죠, 희망. 10년 이상을 보면 이게 희망이다.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또 제품을 하나 개발했어. 우리나라 여러분 술시장 뭡니까? 이 전부 다 아이오판입니다. 그렇죠? 녹색병. 네. 전부 녹색병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술도 음식인데 돈 주고 사 먹는데 아니 좀 맛으로 먹고 제대로 먹자. 그래서 최근에 차별화를 해가 나온 게 이게입니다. 뭔가 좀 촌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이 이래가지고 돈을 뭐 마시고 먹고 섞어 먹고 막 엄청나게 광고만 하죠, 그죠? 다 나가면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먹고 싶어도 전부 이거죠. 이거 아니면은 뭐 섞어 먹고 그죠? 틀리죠? 아, 틀리지 않습니까? 뭐 좀 이거는 이 친구는 그 여자 아이들이라고 킨카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병도 이왕이면 좀 이쁘게. 병이 참 이 꽃병으로 많이 씁니다. 도수도 약간 내려있는데 소주 썬맛이 안 나요. 맛으로 승부를 하자.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틈을 찔러서 우리가 흔들어 보자. 그래야 희망이 있다. 앉아서 죽어요, 앉아서. 지금 우리 잘 나가던 전라도 보혜나 건복주 엉망입니다, 지금. 전부 전체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를 해서 시도를 이제 하자 해가지고. 근데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빠져든다. 첫눈에, 첫모금에 마실수록 빠져든다. 뒤끝 없이 투명하게 세상 잘 빠진 소주 선양에 빠졌다. 마실 때 좋은데 다음날 더 좋은 잘 빠진 소주 선양. 이제 다 먹어 너무 맛있다. 광고 좋죠? 아니 기존 소주가 술 광고하고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죠. 완전 차별화되어 있다. 아니 그게 같이 따라해가지고는 100점 100패다. 이게는 지금 홈플러스에 다 팔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요즘 CU 막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자. 왜? 여러분 이미 동남아는 녹색병 이 짝퉁 소주가 지금 난립니다. 저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우리 녹색병 지금 현재 소주는 저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게 K-팝부터 해가 이래 하다 보니까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소주는 칼라 마케팅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병으로. 그게 외국에서는 그대로 술 만들어서 그 녹색병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상표를 그대로 붙이고 팔아요. 그걸 누가 당합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우리는 수출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야, 내가 자랑스럽다. 60대 중반에 뭘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켜냈다나.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신이 만든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술시장도 뭐 지금 가정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10시 넘어서 이렇게 술 먹는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고 또 저는 또 지금 오늘 여기 없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시도가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은 것도 많아요. 사람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좀 무기력하시면 뭐 하십니까? 힘 없을 때? 음악 들으시고, 조심. 우리 선생님은? 취미생활 아닌가, 그냥. 취미생활. 좀, 한 40, 50대는 술 마신다는 분이 많던데, 그래 되면 우리는 훨씬 나은데. 저는 늘 운동으로 풉니다.
제가 마라톤을 23년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늘 저는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운동으로, 그래가지고. 제 자식인데 제가 23년 동안에 한 가지 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 자식들인데 내가 재산을 주는 것보다도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훨씬 낫겠다. 사회 볼 때는 21kg 완주를 시키고 푸시업 50회. 그래가지고 장가 이렇게 갔죠. 며느리는 10kg. 또 회사에도 또 이렇게 키로에 2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수당도 주고 또 맨수습 마라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저는 늘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 바퀴라면 뛰어봐야 되겠다. 약간 또 또라이 기질이 또 나왔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미얀마에도 지금 소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한 바퀴 뛰어봐야 되겠다. 2021년 제가 12월 3일부터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뛰느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생업에 종사하고 일해야죠, 그죠? 주로 생업 종사는 이 술 마시는 게 많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 대전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뛰고 토요일 뛰고. 코스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거리를 뛰어야 되겠냐? 저희가 풀코스 이상을 뛰어야 되겠다 해서 평균 45km씩 뛰었습니다. 서해 뛸 때는 50km, 55km 뛰고. 그래서 한 주도 안 그러고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해가지고 요 출발해가 뛰었죠, 이렇게. 동해 한 715km. 동해는 의외로 직선입니다, 그죠? 부산 오륙도까지가 동해입니다.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가 남해. 이걸 제가 2000km를 뛰었어요, 여기는. 다리가 놓이는 섬을 다 뛰었습니다. 고흥반도가 320km인데 거기가 제일 길었어요. 제주도가 246km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땅끝마을에서 강화도 평화전망대까지가 서해, 이게 180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MZ 뜨니까 이게 이제 평화전망대에서부터 처음 이게 DMZ 길. 고성까지, 여기 한 440km. 제주도, 울릉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토 경계 한 바퀴를 이제 5228km를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완주를 했는데. 김정호 선생님은 걸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데, 저 인간은 두 발로 뛰어서 대동런 지도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늘 몸이 답이다 해서 뛰면서. 첫 번째는 이제 특히 더울 때, 이제 섭씨 지열이 한 38도 뭐 이리 되니까 목포 뛸 때는 엄청 더웠습니다. 더울 때 이제 가지 마라 그러죠. 집에서 당연하죠. 철책 뛸 때는 체감온도 영하 한 25도 30도 됐거든요. 그 덥다고 가지 말고 춥다고 뭐 또 뛰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늘 하는 게 덥다고 밥 안 먹나 춥다고 잠 안 자나. 하나하나 핑계가 쌓이면 이게 포기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작심삼일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핑계가 되면 이제 이게 거의 쌓여서 포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혼자서 저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혼자 제가 이걸 들고 뛰면서 제가 찍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원장님은 뭐 풀코스 뛰시는 분도 40km 이상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한 35km 좀 넘어가면 진짜 뭐가 힘들어요. 근데 40km 정도만 넘어가면 힘이 나, 제가 이상해요. 제가 오도방정을 막 들고 뛰면서, 야, 내가 자랑스럽다. 60대 중반에 뭘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켜냈다나.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정말입니다. 아까 제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한 주도 안 그러고 제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신이 만든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언덕을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언덕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한 번 쉬면 또 쉬고 싶어요. 우리가 해안을 뛰고, 이렇게, 울릉도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언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제도가 제일 심했어요, 이게. 우리 살다가 뭐 보면은 크든 작든 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는. 이겨내면 또다시 이겨내고 하는 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제가 사실 오른쪽 발가락도 안 좋은 데다가 더울 때 뒤에서 보면 약간 찌뚝거립니다, 이게. 애처롭죠? 우리 집사람이나 뭐 우리 저 친구나 애처로우니까,
제 딸이 이제 설계 아빠 금방 끝이죠. 항상 내가 했던 말이 뛰보고 해보고. 그러면서 또 많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그 116회를 뛰었는데 길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 답사를 했느냐, 질문을 많이 받아요. 특히 여자 기자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해야지. 인생을 답사하고 사나. 인생 답사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리 이야기하는 또 제 친구는,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보고 내가 한번 결혼했으면 참 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답사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계절이, 사계절을 제가 뛰었는데, 해안가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최고의 노후 대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연을 벗삼아 혼자서 잘 놀았어요. 최고 노후 대책 아닙니까? 겨울에 뒤가 질 때는 동해인데 굉장히 푸르고 파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유하는데. 뛸 때요, 파도 치면요, 뭐, 대한민국 자자자자자, 이게 뭐냐면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그거. 그러고, 저 거제도 뛸 때는 동백꽃, 통영을 하고 벗고, 꽃들이 딱 도열해가요. 야, 종래 너 혼자서 참 뛴다고 경상도말로 욕봤다. 하고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서해는요, 뛸 때는 거기다가 이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새들 이렇게 있으면서 강아지풀. 이 자연이 늘 가까이서 저를 반겨주는 거고. 철책 뛸 때는요, 낙곡이 떨어져 있으니까 철새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뛰다가 새가 나타나면 또 허전해. 자연이 위대한 친구고 어머들이다. 이걸 제가 벗삼아서 놀았으니까 참 재밌게 잘 놀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혼자서 그 땡볕에 뛰고 하니까 참 한번 뛰고 나면 한 3kg씩 빠집니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응원 온 친구들은 그래요. 널만 꼭 염전에 팔려갔다가 도망 넘는 것 같다 그래요.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십니까? 그래요. 추운데 혼자 뛰면 많으냐고 그래. 그 사람들 애처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즐기고 있는 거죠. 제가 안 즐기면 미쳤다고 뛰겠습니까? 추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면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하면서 제일 큰 수확은 물론 제 자신이 엄청난 어떤 그 끈기를 가지고 뭔가 했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이라든지 굉장을 얻었는데 저도 자식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 이제 제가 우리 조직 나이도 제일 많고 하는데 저 인간도 끈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걸 아마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또 주변에도 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고향의 하만의 친구는 플래카드 하나 가져온 게 뭐냐는 줄 압니까? 이 종래 너희 새끼 60대의 희망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뛴 걸 제가 좀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늘 뛸 때마다 보양 먹었다라는데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분에 좀 제의식,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뛰면 키로에 10,000원씩 적립을 합니다. 이렇게 보약값의 통장에다가. 이래가지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가 한 8,000km 넘었으니까 8천만 원 넘겠네.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쭉 살아온 도전한 걸 이야기를 해갖고, 저는 요즘 어디 가나, 우리 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도, 뭐, 제 회사보다는 향토길로, 요즘이 난리죠? 올해 아마 중장년, 노년층까지 최고의 아마 화두가 맨발 걷기입니다. 그렇죠? 맨발 걷기인데, 사실 제가 2006년부터 여기다 흙을 깔고, 축제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제가 요즘 좀 감기가 무락해요. 처음에 흙 깔 때는 제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저 새끼 저 돌았나 했는데 요즘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뭐 해안이 있었냐, 무슨 해안이 있어요. 내가 좋고 한번 걸어봐 서 좋으니까 그걸 계속 해온 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온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는요, 강강 백선에 입이 4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선정되면서 벌써 10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광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맨발 걷기 열풍의 진원지입니다, 여기가. 제가 흙도 여기 깔고 따라서 지금 다 깔고 있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은요, 해발 420m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여기 산성이 있어요. 그 산성을 중심으로 쭉 한 바퀴가 서클이 여기 한 바퀴 13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수장공사 여자 육상부 애들이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산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폭이 넓고 트레킹하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 이쪽이 대청댐이거든요. 청남대가 이쪽에 있고
맑은 날 산성에서 대청댐 쪽으로 바라보는 풍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전시가 있고 접근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전역에서 한 25분, 20분 택시 타면은 신탄진 IC에서 한 15분 정도 되고.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실 때 막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장동 산림욕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4.5km의 맨발을 걸 수도 항도 깔려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마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대전에 이제 이렇게 소주회사 인수하고 한 1년 있다가 2006년 4월 달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예전에 뭐 다 자취 생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고, 남고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자 옛날에 친구지. 여자 2명, 남자 2명이 왔어요. 이제. 저하고 5명이지. 이제 갔는데. 제가 정보를 못 줬어요. 산에 간다고. 저는 진짜 제가 아직도 운전대를 못 잡고 골프채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누가 오면은 도시락 싸서 산에 갑니다. 산에 갑니다. 원래 제가 또 마라톤을 또 했고. 그리고 이 정보를 못 주는 게 하이힐을 신고 와서 제가 운동화를 벗어줬죠. 우리 친구하고 둘이. 그리고 이 돌밭, 풀밭이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약 16km 되거든요. 한 5시간 반을 맨발을 걸었죠.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지금도 집에 가니까요. 희한해요. 이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이 며칠 가더라고요. 그럼 막 지렁이가 기가는 지렁이가 움틀움틀 기가는 겁니다. 야,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요. 그 제가 마라톤을 하니까 여기 가서 뛰었죠. 이제 맨발로. 처음에는 양말 신고 뛰는데 한 2km 뛰면 양말 구멍 납니다. 이야, 이 새벽에 제가 주로 운동을 하는데 새벽에 이제 맨발로 뛰고 회사 가면은 그대로 헤이주잠이 졸아요. 이렇게 잠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싸고 피부도 좋아지고 조금 뭔가 좀 스트레스만 밖에 뭐 안 좋은데 가서 1시간, 30분, 1시간만 걸으면 거짓말같이 풀리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게. 야,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내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할까? 심리적으로 2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저 7년, 8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한 온통 맨발인데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거. 2번째는 다른 사람 시선이죠. 예전에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 머리 풀고 바지 거지가 막 맨발로 다녔잖아요. 아, 이거 2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흙을 깔고 여러 사람이 걷고 뛰는 행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지금까지 쭉 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명소가 된 거죠. 그러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전국에 흙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여기 뭘 한 2006년 9월 달에 첫 행사를 할 때 석분을 깔아가 롤러를 밀었어요. 간단하죠? 근데 반응은 좋은데 발바닥에 불이 나. 야,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마사토죠. 마사토를 깔아보니까 거칠고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항토를 깔은 겁니다. 항토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효능 이런 건 아니고, 항토는요, 맨발이니까 촉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촉감. 그 다음에 색깔. 이런 색깔이 눈에 넣고 그러면 빨리 반응을 하고 따뜻하고 생기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뭐가 안 좋으면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2가지 때문에 이걸 구해갈 거 아닙니다. 다른 효능이 아니고,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희한한 이야기 다 나와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마사토에 걸어도 좋고 바닷가에도 좋아요. 우선 촉감이라는 게 중요한 기고.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맨발을 걸으면은 쭉 쳐져요, 이렇게. 근데 뭔가 딱딱하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촉감을 하고 물도 뿌리고 뒤집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톤 정도 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에 또 큰 차가 못 가니까 구에다가 저 대책댐 옆에 큰 논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야적해놓고 작업할 때마다 또 이렇게 싣고 옵니다. 계속선 항토길에는 유명한데 항토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익산에서 가져와요. 그 흙이 굉장히 붉고 촉감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항토가 빨리 굳어요. 굳으니까 빨리 이게 또 로타를 쳐요, 이렇게. 로타를 치고 물을 또 뿌려주게 됩니다. 물을 뿌려주면 사람들이 밟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주말 대비하기 때문에 한 일요일 날 오전이 제일 좋죠. 그럼 또 이게 물 뿌리고 해도 또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럼 또 그 짓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18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예. 소주 팔아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거의 뭐, 그 명함의 항토길 작업반장인데 제가 늘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내려올 때 인부들이 올라와요. 별로 저 안 좋아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운동도 하고 술도 깨고 뭐 이런저런 하고 내려오면 이제 인부들이 있으니까. 그 애기들이나 이런 애들이요. 애기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이 맨발로 걸으면 발이 손이 가요, 손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또 예전에 또 논 맬 때 뭐 그런 지역도 올리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그걸 보고서 계속 하게 되더라. 아까 제가 좋고 한번 해본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해온 거죠. 무슨 제가 뭐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이쁘죠, 길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보시면은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거죠, 그죠? 굽이쳐가고 최고의 S라인 길입니다. 길이 참 이쁩니다. 그래서 이 계족산의 매력은 첫째는 숲입니다. 이 14.5km, 이 몇 년 전 사진인데 전체가 숲 터널입니다. 이렇게. 여름에도 걷기가 너무 좋아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거의가 만만한 언덕에다 거의 다 평지입니다. 숲 터널이면서 간절의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다 이뻐요. 거기다가 흙을 깔아가지고 맨발을 걷게 만들었죠. 이런 인프라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흙 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땡볕에도 누가 그래요? 올레길이 좋지만, 제주도 올레길이 좋지만, 땡볕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숲이 좋고, 거기가 수종이 참나무가 많아요. 피톤치드가 편백나무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참나무,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쭉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약 한 16km. 한 시간 운동할 것도 30분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암 환자분들은 거의 제주도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하듯이 항토길 맨발 살이를 지금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 본인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간에 14.5km라는 공간에 흙 깔고 관리하고 뒤에는 축제도 하고 음악회를 하고 관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발 씻는 곳,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내년 3월 되면 크게 완공이 됩니다. 그런 행정 편의시설을 제공해가지고 저희 50년 된 지역 향토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 맹소를 만든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아마 그때 박승엽 시장님께서 규제를 안 했어요. 민간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면은 이거 타치를 하지 마라 해서 저희들은 인도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흙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음악회장은 또 별도로 있고, 축제도 이 공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면서 누구 한 사람 이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시비 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안 해서 맹소가 된 상당한 사례죠. 그래서 또 5월달에 맨발 축제를 하고, 처음에는 마사이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사이족이 맨발로 다니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마사이 마라톤이 맨발 축제가 되고, 맨발 축제가 맹소가 된 아주 드문 사례죠. 축제로서 끝이 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내년 5월달에는 개인 순례 컨셉으로 걷는 걸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컨셉으로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산에서 뭔가 뒤에 놓는다면 자연 치유라는 컨셉으로 축제라는 이색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하려고 덤비는 사람 못 당한다. 정말 세상에 하려고 덤비는 사람 못 당합니다. 앞서 제가 대한민국 한 바퀴 뛸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쌓이면 이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있던 이 자원에다가 아까 에코 힐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이 컨텐츠를 채웠죠. 흙도 컨텐츠고 축제도 컨텐츠고 음악회도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항토길이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이 됐고, 이게 융합이고 창조죠. 이게 저희 회사에서 한 연간 10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혼을 쏟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수천억 수조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잖아요, 이게. 그래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이 파급 효과가 치면 엄청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가치를 많이 창출해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CSR이라는 표현, 지금 CSV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SV 사례다. 왜? CSR은 아까 R이라는 게 이제 책임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고 도움이 안 되더라. 이 CSV는요, 공유를 해서 상생입니다. 도움이 되는 상생. 네, 그래서 이 CSV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항토길 밑에 가면은 보리밥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항토길 되면 먹고 사니까 보리밥에서는 린 소주만 판다. 뭐 저희들이 2006부터 깔고 축제하고 음악 해가지고 보리밥이 잘 팔리니까 이왕이면 그 회사 제품 팔아주자. 이게 상생이죠. 상생이 돼야 지속이 됩니다. 그게 CSV의 핵심입니다. 상생이 돼야 지속이 된다는 이유예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행동을 먼저 옮기는 거지 아닙니까?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대중이 됐을 때 대중이 뭘 원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발 벗어주고, 하나에서 한 게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더 깔고, 그냥 헤어지기 앞서서 음악회 하고, 뭐 하고. 아, 이게 필요할 것이다. 에코 힐링도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제일 힘들었던 게 직원들이죠. 직원들. 제가 46살에 인수를 해갖고, 헛갈 때는 48살 때, 술도 모르는 소프트웨어 했던 IT 기반에서 하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모델도 쓰지 마라. 제가 여자 모델을 18년 동안 안 썼습니다. 아까 그 애는 이번에 썼어요. 그 술 팔라고 그 모델 쓰는 돈 대신에 헛갈자. 이랬는데, 1년에 돈이 들어갔는데, 주인공 좀 많아. 할 정도로 노조에서 막 난리가 났죠. 지금 다 좋아합니다. 지금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들 계산을 한 거죠. 누가 저 맨발을 걷겠느냐. 다 돈인데 썰이 나가고. 저는 내가 가슴을 느꼈죠.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지내가 보니까 이 머리가 가슴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여기 1년에 10억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 소주가 몇 병 더 팔렸어. 라고 계산을 했으면 이건 안 나왔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난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데. 저 친구들은 뭐 누가 저 걷겠느냐 머리를 생각해요. 저 돈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줄 뭐 모릅니까? 근데 소주가 또 더 안 팔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큰 기업들이 막 강력 그걸 하니까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떤 가치를 알고 신뢰를 얻게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요, 저 인간 저거 참 무모한 짓이다 하고 했는데 한 8년 10년 지내가니까 하다 간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하려고 덤비는 사람 못 당한다. 정말 세상에 하려고 덤비는 사람 못 당한다. 앞서 제가 대한민국 한 바퀴 뛸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쌓이면 이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정성을 알아주는 거지. 좀 신뢰가 쌓이죠. 오늘 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몇 년 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게 저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게 그게 핵심이 이제 이 신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사에 좀 이렇게 한 10마디, 8마디 해야 통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한두 마디 하면은 좀 통하는 굉장히 사회적 그 비용을 줄인 거죠. 그죠? 지역사회도 지금 저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좀 나아요. 저희 회사가 남들 지역사회 공헌한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신뢰라는 자산을 넘기는데 이게 쌓여야만이 이제 공감, 아까 공유라는 표현을 썼죠. CSV. 공유는 공감이 안 되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럼 이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자산을, 신뢰라는 자산을 얻기에는 금방 돈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 이 미래에 굉장히 큰 자산인데,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만이 이 신뢰라는 자산을 얻을 수 있다. 뭐 개인이든, 뭐 국가든, 뭐 어떤 기업이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까? 아닌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최우선 일과를 운동을 하는 걸 최우선 일과입니다. 요즘부터 한 4시 반에는 5시 일어나가지고, 뭐 산에 가서 맨발로 걷고 뛰고. 제가 최우선 일과를 운동을 하는 이유가 저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먹는 걸 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이왕이면, 그죠? 술도 그렇고. 운동하고 나면 맛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왕이 입는 거 옷을 좀 폼나게 입어야 되겠다. 좀 폼이 납니까?
이왕 입는 거, 저는 타임에 가서 옷을 사 입어요. 타임. 세 번째는 나이 먹을수록 표정이 좀 맑고 밝아야 되겠다. 아무리 자기가 뭐 가지고 있고 뭐 하고 깨지짜리 다니면 누가 뭐 안 되면 좀 표정이 맑고 밝아야 되겠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생길지도 모를 젊은 애인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전혀 의도를 안 했어요. 지나다 보면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 야, 이 새끼야, 니는 무슨 대비를 23년째 하고 있느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참 우스갯소리 그때도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내고 보니까 몸이 답이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이나 자식들인데 참 운동을 이렇게 은근히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활기차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제보고, 왜 그렇게 걷고 뛰고 하느냐. 저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비우기 위해서 저는 한다 그래요. 우리 채우는 과정에서 채워야 되니까 또. 채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제가 운동을 참 꾸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228km를 뛰면서 부상이 없었다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부상 입으면 못 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냉탕 들어가서 1분, 온탕 요걸 8분 하고, 요가하고, 맨발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근육 관리 하는 거죠, 이거. 몸 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도 같이 뛰고, 사이도 이렇게 뛰게 하고, 매들이 뛰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뜁니다, 이게. 이 풀코스 뛰고 들어오기, 동네 한 바퀴 뛰고 온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참 이게 저는 중요한 것들, 자기 혁신이고 어떤 좀 몰입한다는 거. 그리고 또 살면서 이게 참 나누고 배려한다는 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좀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히 나이를 좀 조금씩 먹어갈수록 참 이게 소중하다. 아니고 늘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떤 몸이 답이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다 보니까 뭐 거침없이 뭔가 도전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보니까 참 제 이름이 종래인데, 종래답게 살아갈 국리를 참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 나답게 산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또, 막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활기찬 거죠, 이제 이게. 나중에 그게 뭐 이렇게 돈을 쫓아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뭔가 해보는 거. 그 속에서 자꾸만 이제 이 삶이 좀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보는 것도 좀 달리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